신급 강태공의 귀환 3편 첫 번째 퀘스트 저수지의 폭군. 버들 저수지는 강민준에게 있어 손바닥 안과 같은 곳이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낚싯대를 들이웠던 곳, 친구들과 멱을 감고 붕어를 잡으며 놀았던 추억의 장소. 하지만 오늘 새벽 그의 앞에 펼쳐진 저수지는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다. 우선 공기가 달랐다. 평소라면 새벽 물안개와 함께 상쾌한 풀내음이 코를 간지럽혔을 테지만 지금은 무겁고 축축한 기운이 지면을 따라 낮게 깔려 있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내뿜는 숨결처럼 기묘한 생명력과 위압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수면은 유난히 검고 깊어 보였으며 그 흔하던 물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이 주변을 감쌌다. 어경, 어제 시스템 설명을 통해 어렴풋이 짐작했던 단어. 만화가 응축되어 현실에 나타난다는 일종의 던전. 평범해 보이는 이 저수지가 바로 그런 곳으로 변해버린 모양이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만화 조종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낚싯대를 통해 전해져 오는 미미한 온기가 그나마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저수지를 따라 걸으며 가장 익숙한 낚시 지점으로 향했다. 수몰된 버드나무가 잠겨있어 물고기들이 숨어있기 좋은 곳. 그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낚시 가방에서 꺼낸 인조 미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평범한 지렁이 모양의 고무 미끼. 과연 이런 걸로 레벨 3짜리 괴물을 낚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후, 긴 숨을 내쉰 민준이 낚싯대를 뒤로 젖혔다. 뱃일로 단련되었던, 하지만 지금은 쇠약해진 어깨 근육이 작게 비명을 질렀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허리의 반동을 이용해 힘껏 낚싯대를 휘둘렀다. 휙,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미끼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평소 그의 실력이라면 기껏해야 10m 남짓 날아갔을 싸구려 채비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수십 미터를 날아가 그가 원하던 지점에 정확히 퐁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이건 만화 조종의 힘이었다. 낚싯대가 스스로 가장 이상적인 탄성과 궤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민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리를 천천히 감기 시작했다. 물속의 미끼가 움직이는 감각이 낚싯대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바닥에 돌멩이에 미끼가 부딪히는 느낌, 수초를 스치고 지나가는 감촉까지. 마치 그의 신경이 낚싯줄을 따라 물속까지 이어진 듯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입질은 전혀 없었다. 그는 자리를 몇 번이나 옮겨가며 저수지의 거의 모든 지점을 찔러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낚싯줄 끝에는 침묵만이 매달려 돌아올 뿐이었다. 뭐가 문제지? 미끼가 마음에 안 드나? 그는 다른 종류의 인조 미끼로 교체해보기도 하고 액션의 방식을 바꿔보기도 했다. 하지만 수면은 거울처럼 평온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제한 시간은 24시간. 아직 넉넉했지만 이 상태라면 하루 종일 허탕만 칠 수도 있었다. 실패 시 강태공 직업을 박탈당한다는 문구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는 잠시 낚시를 멈추고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시스템, 만화 조종, 만화. 이 생소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능력치 중 만화 가일 있었다. 게임 같은 거라면 만화를 이용해 기술을 쓰거나 할 텐데 혹시 하나의 가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낚싯대를 잡았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만화를 낚싯대에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몰랐다. 그냥 막연하게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무언가를 끄집어내어 낚싯대로 보낸다고 상상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역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나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우웅. 손에 들린 만화 조종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몸속 어딘가에서부터 따뜻한 기운 한 줄기가 흘러나와 팔을 타고 낚싯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거의 모든 기운이 빨려나가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쯤 그는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낚싯대를 던졌다. 이번에도 미끼는 정확한 지점에 떨어졌다. 그리고 직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수면 아래 밋밋하던 지렁이 모양의 인조 미끼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발산되기 시작했다. 마치 어두운 바닷속의 발광 플랑크톤처럼 깜빡이는 빛은 주변의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만화가 실린 미끼.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무 덩어리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혹적인 파동을 물속으로 퍼뜨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콰드득. 낚싯대를 거의 놓칠 뻔할 정도의 강력한 충격이 팔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다. 조용하던 수면이 폭발하듯 갈라지며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릴의 드랙이 비명을 지르며 역회전하기 시작했다. 왔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챔질을 하며 자세를 낮췄다. 낚싯대가 부러질 듯 거대한 활처럼 휘어졌다. 물속에서 느껴지는 힘은 그가 평생 겪어왔던 그 어떤 민물고기의 것과도 차원이 달랐다. 이건 단순한 입질이 아니었다. 먹이를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에 대한 명백한 적예가 담긴 폭력이었다. 버들 저수지의 폭군. 그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낚싯대를 사이에 둔 인간과 괴어의 첫 번째 사투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4편. 이게 베스라고. 상.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낚싯대를 통해 전해져 오는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의 두 발이 축축한 흙바닥에 깊게 박혔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대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체력 능력치 5위 한계가 명확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몇 초 버티지도 않았는데 팔이 끊어질 듯 저려왔다. 이게 정말 베스의 힘이라고. 그가 알던 베스는 기껏해야 팔뚝만 한 크기에 힘이 좋아봐야 잠깐의 손맛을 즐기는 정도의 어종이었다. 하지만 지금 낚싯줄 저편에서 버티는 놈은 마치 소형 트럭이라도 걸린 듯한 육중함과 난폭함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새로운 시스템 창이 번쩍하고 나타났다.
전투 정보, 이름, 흉포한 베스, 레벨, 3, 상태, 격분, 특징, 단단한 비늘, 강력한 턱힘. 약점, 아가미, 정보창.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난 정보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약점은 아가미. 하지만 지금처럼 물속 깊은 곳에서 버티고 있는 놈의 아가미를 어떻게 공략한단 말인가. 게다가 단단한 비늘이라는 특징은 어설픈 공격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처럼 보였다. 끼익, 릴이 풀려나가는 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다. 이대로 힘겨루기를 계속하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그의 쇠약한 체력으로는 1분도 버티기 힘들 터였다. 그는 순식간에 머리를 굴렸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안 된다면 그의 경험을 살려야 했다. 수십 년간 바다와 강에서 터득한 물고기를 다루는 기술을 움직여야 해. 민주는 버티는 것을 포기하고 놈이 당기는 방향으로 일부러 몇 걸음 끌려가 주었다. 그러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순간적으로 살짝 느슨해졌다. 그는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릴을 미친 듯이 감아 낚싯줄의 주도권을 되찾아왔다. 동시에 그는 옆으로 뛰기 시작했다. 저수지 가장자리를 따라 달리며 놈이 한 방향으로만 힘을 쓰지 못하도록 교란하는 것이다. 크르륵, 물속에서 성난 짐승의 것과 같은 기묘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작전이 먹혀들었는지 놈은 방향을 잃고 잠시 허우적거리는 듯했다. 민주는 계속해서 발을 놀렸다. 오른쪽으로 뛰다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어 왼쪽으로 이동하며 낚싯대를 흔들었다. 놈을 지치게 만들어야 했다. 수면 위로 끌어내 약점을 노출시킬 기회를 만들어야만 했다. 몇 분간의 끈질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민준의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졌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실패에 좌절하던 무기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과 미래를 걸고 싸우는 사냥꾼이었다. 그의 끈질긴 교란에 마침내 놈이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냈다. 첨벙,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놈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민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것은 분명 베스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크기는 어지간한 중형견만 했고 온몸은 시퍼런 강철 같은 비늘로 뒤덮여 있었다. 쩍 벌어진 입에는 상어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촘촘히 박혀 있었으며 두 눈은 섬뜩한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이것은 물고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괴물이었다. 놈은 공중에서 거대한 몸을 비틀어 낚싯줄을 끊어내려 했다. 민준의 낚시꾼으로서의 본능이 위험을 알렸다. 지금이다. 죽어라. 민준은 괴물이 착수하는 타이밍에 맞춰 온 힘을 다해 낚싯대를 들어 올렸다. 놈의 거대한 머리가 강제로 수면 위로 들리는 순간 그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짜리를 감았다. 목표는 단 하나, 시스템이 알려준 약점. 거친 숨을 몰아쉬는 놈의 아가미가 공기 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키키기,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놈의 아가미 가장 연한 부분을 파고드는 감각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크악! 놈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발악하기 시작했다. 약점을 정확히 공격당하자 격분 상태에 빠진 듯했다. 하지만 승기는 이미 민준에게로 넘어오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버티며 한 발 한 발 뒷걸음질 쳤다. 육중한 괴물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트로 끌려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몇 미터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툭! 갑자기 낚싯대를 통해 전해지던 모든 장력이 사라졌다. 허무할 정도로 가벼워진 감각. 민주는 당황하여 낚싯줄을 바라보았다. 놈의 마지막 발악에 낡고 약해진 낚싯줄이 결국 끊어져 버린 것이다. 아, 허탈한 신음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치명상을 입은 괴물은 자유로워진 몸으로 다시 깊은 물속으로 도망치려 몸을 돌렸다. 이대로 놓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과업 실패, 직업 박탈, 다시 빚더미와 절망의 현실로 돌아가야만 했다. 안 돼. 그때 민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물가의 나뒹구는 그가 낚시 가방을 받치는 용도로 쓰던 녹슨 뜰채였다. 그의 뇌가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낚싯대를 내던지고 뜰채를 움켜쥔 채 망설임 없이 차가운 저수지로 뛰어들었다.